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무이치로 유이치로 형제가 적대 관계가 되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유이치로와 기억을 되찾은 후 사연들과 맞붙고 무이치로가 원수인 코쿠시부와 맞붙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서 원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나리오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이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이치로의 해외호흡과 코쿠시부의 달의 호흡이 부딪히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느새 자신의 힘으로 웃도는 무이치로의 성장력이 놀랐고 코쿠시부는 발악을 하며 계속 참격을 날려댔지만 무이치로의 칼날에 온몸이 베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들이 있던 장소가 그 충격으로 무너졌고 코쿠시부는 너덜너덜하게 온몸이 베인 채 무한성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무이치로 역시 순간 너무나 큰 힘을 쏟아부어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고 엄청난 높이에서 추락하며 무한성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유이치로가 무이치로의 몸을 낚아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유이치로는 역시 너한테는 형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라고 하며 씩 웃었고 네가 코쿠시부를 물리친 건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다면 이 형이 무잔이라는 녀석을 없애볼 테니 넌 여기서 잠자코 쉬고 있어 라고 한 뒤 다른 곳으로 불쩍 뛰었죠. 무이치로는 빨리 기운을 되찾은 뒤 유이치로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숨을 몰아쉬며 회복의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기기가 느껴졌고 네가 코쿠시부를 베어버렸다던 그 꼬맹이냐? 코쿠시부 녀석은 내가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내 순서를 가로채다니 너라도 베어버려야겠다 라고 하며 카야쿠가 나왔습니다. 카야쿠는 예전 귀할대 검사였지만 코쿠시부에게 패배한 후 별개되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실력자였죠. 카야쿠는 내심 코쿠시부를 이긴 귀할대 검사를 자신이 죽인다면 분명 상현 높은 자리를 하사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무이치로가 지쳐있는 것을 노렸습니다. 무이치로는 아직 회복이 덜 되어 겨우 몸을 일으켰고 카야쿠는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재빨리 번개호흡을 시전해 무이치로에게 뛰어들었죠. 카야쿠는 무방비 상태로 놓인 무이치로에게 칼을 휘둘렀고 내 검술은 너무 빨라서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죽을 테니 안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공격한 곳에는 무이치로가 없었고 어느새 자신의 뒤에 서 있었죠. 무이치로는 너무 느려서 언제 오나 기다렸잖아 라고 하며 해협으로 카야쿠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죠. 카야쿠는 자신과 이미 격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목이 베이고 나서야 깨달았고 죽고 싶지 않다며 절규하면서 소멸했습니다. 한편 무잔을 찾아 나선 유이치로는 저 멀리서 상현육 다키우타로 남매가 귀할대 쥐들과 싸우며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유이치로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다키 남매가 서로 끔찍하게 아끼는 남매이며 자신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해줬던 것이 기억이 나 신경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날아가는 귀할대 쥐들의 공격을 차내며 다키 남매를 구해냈고 나는 이제부터 무잔을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죽이기는 불편하니 이대로 이곳에서 도망가라고 했죠. 다키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잔님을 배신하겠다는 거냐고 당황했고 유이치로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렇다며 현재 상현 1, 2, 3의 혈기들도 전부 다 무너졌으니 너네가 계속해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너희는 서로가 죽지 않기를 바라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 끝으로 유이치로는 다시 뛰어나가 무잔을 찾아 나섰고 다키와 유타로는 일단 귀살대와의 싸움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피했죠. 무잔은 무한성의 높은 곳에서 전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분명 무한성에 쳐들어온 귀할대 검사들의 전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건만 혈기들이 밀리고 상현 혈기들이 전부 연락이 끊겨버린 것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달의 흡착기에 날아와 무잔을 덮쳤고 유이치로가 튀어나와 무잔을 마구잡이로 공개했죠. 무잔은 네 녀석 어떻게 나를 공개할 수 있는 거냐며 놀랐고 유이치로는 악의 원흉인 네 녀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며 무잔에게 접근해 대언했습니다. 무잔은 유이치로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배인 상처가 얼어붙어 재생을 방해한다는 것에 고통스러웠고 방심했다가는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기기를 폭발시키기 시작했죠. 유이치로는 그 힘에 멀리 튕겨나갔고 자신의 뻗어오는 무잔의 촉수를 내비치는 세계로 피하며 잘라냈지만 무잔의 신체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배워도 끝도 없이 날아오는 촉수에 유이치로는 계속해서 밀려나갔는데 아무래도 상현의 혈기들과 싸우며 소모했던 체력이 컸었죠. 무자는 어떻게 내 저주를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니형을 흡수해 완전한 내 노예로 다시 뒤바꿔주겠다며 촉수 하나를 유이치로에게 찔렀고 무이치로에게 무자는 다시 자신의 피를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헤이홉의 참격에 날아와 유이치로의 꽂힌 촉수를 베어내버렸고 무이치로가 등장해 무장을 공개했죠. 무이치로는 유이치로의 상처를 보고 분노했고 곧바로 헤이홉을 시전했습니다. 무자는 헤이홉을 보자마자 요리치가 떠올랐고 순간적으로 몸속에 숨어있던 트라우마가 발현이 되었지만 이과 어린 꼬마 녀석이 그 괴물과 같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무이치로는 헤이홉으로 무자의 촉수를 베어내며 접근해 공격했고 무자의 몸통을 베어내자 무이치로의 혁터가 상처를 불태웠기에 무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 역시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 그 공격을 하고 나서 무자의 촉수에 튕겨나갔고 재생력이 월등히 높은 무자를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무이치로는 비틀거리며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유이치로가 무이치로를 부축해 함께 일어났고 혼자서는 저 녀석을 이길 수 없겠지만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함께 헤이홉과 달헤이홉을 시전했습니다. 무자는 꼬맹이 녀석들이 발악해봤자 그 체력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무수히 많은 촉수를 뻗어 공격했죠. 촉수는 토키토 형제가 있는 부분을 초토화시키며 계속해서 퍼부었는데 갑자기 무자는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고 촉수가 어떤 힘에 의해 전부 잘려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방을 보니 해와 달의 호흡이 겹쳐져 엄청난 파워의 검술이 촉수들을 베어내고 있었고 그 여파로 인해 무한성 곳곳이 벗어져 날아가 버리곤 했죠. 해와 달의 힘은 서로 뒤엉켜 소용돌이처럼 되었고 그 소용돌이가 점점 무자에게 다가가자 무자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토키토 형제의 참격들이 무자의 온몸을 찢어발렸고 무자는 청도와 혁도의 힘에 온몸이 걸레짝처럼 되어버렸죠. 무자는 그 형제의 힘에 마치 요리치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 했고 고통만으로 따진다면 요리치에 배웠던 그때보다도 훨씬 강력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자는 몸의 형태는 겨우 유지를 했지만 이제 재생한 힘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에 어떻게든 도망을 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키메를 불러 무한성에서 자신만 빼내어 탈출시키라고 명령을 했고 무장이 딛고 있는 땅만 어떤 결계가 생기며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토키토 형제는 여기서 무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뛰어가 칼을 휘둘렀지만 이미 무장 앞에는 결계가 생겼고 무장은 씩 웃으며 네 혁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를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죠. 토키토 형제는 이렇게 무장을 놓치는 건가 싶어 부들거렸는데 그 순간 결계가 깨졌고 무한성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나키메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소리쳤지만 나키메는 대답이 없었고 나키메가 무언가에 의해 퇴치당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밖으로 튕겨나오게 된 모두 무자는 주변에 있는 모든 혈기들에게 촉수를 뻗어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서 도망갈 체력을 만들려고 했지만 무자에게로 흡수당하기 전에 토키토 형제가 그 촉수를 전부 베어버리며 방해했습니다. 그러다가 토키토 형제는 체력에 한계가 다가갔고 무자 역시 토키토 형제를 공격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무자는 더 이상 저 녀석들이 나를 쫓아 못할 거라며 마지막 힘을 짜내 빤스러 나기 시작했고 토키토 형제는 놓쳐서는 안 된다며 무거운 다리를 겨우겨우 옮기고 있었습니다. 무자는 자신이 도망가는 속도가 그들이 쫓아오는 속도보다 빨랐기에 무자는 내가 이겼다 라고 기뻐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칼로 자신의 몸통을 푹 찔렀고 무자는 고개를 돌려보니 코쿠시보가 있었습니다. 무자는 어떻게 이 녀석이 나를 이라고 했는데 코쿠시보는 드디어 이 녀석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군. 그만큼 저 아이들에게 당했다는 거겠지? 라고 했죠. 토키토 형제는 아직 죽지 않은 코쿠시보의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코쿠시보는 토키토 형제를 보고 무장에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정말 훌륭했다. 이제 곧 태양이 뜰 시간이 다가오니 유이치로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 내가 이 녀석을 마무리 지을 테니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유이치로를 인간으로 다시 되돌린 것이 가장 중요했고 코쿠시보의 눈빛에서 오는 어떤 의지에 믿음이 생겼기에 유이치로를 데리고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죠.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이 칼을 거두고 저 녀석들을 베어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코쿠시보는 네 녀석의 꼴에 넘어가 혈기가 되었고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것도 해낼 수도 없었다. 동경하는 동생에게 공정을 받고 내 자손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겨줬지.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그래도 자손들을 위해 요리치를 위해 검사로서의 모습으로 끝을 내겠다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아까 전 무이치로에게 패배해 무한성 밑바닥으로 떨어진 후 자신의 지난 과오들을 후회했고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속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무한성을 움직이고 있는 나키메에게 다가가 무장이 도망가지 못하게 갈갈기 베어 죽여버렸던 거였죠.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어서 나를 보내달라고 했고 이렇게 있다간 우리 둘 다 태양빛에 죽게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야 코쿠시보는 태양빛이라 그거 참 재밌겠구나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시전했고, 내 마지막 달의 호흡은 해의 힘과 함께 내리치는 최고의 검술이 된다 라고 하며 무장을 표현했죠. 그 순간 태양이 그들의 몸을 비췄고 칼에 베인 무장과 함께 코쿠시의 몸은 서서히 소멸해갔습니다. 요리치, 비로소 너와 쌍둥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을까? 라며 혼잣말했고, 그 순간 요리치의 환상이 나와 해와 달의 호흡이 합쳐진 검술이라니 훌륭한 검술이었어 형 이라고 했죠. 그의 코쿠시보는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무장이 퇴치당하자 기혈대는 모두 끌어안고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 혈기인 유이치로의 앞에 다가가 칼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탄지로 네코가 튀어나왔고 무이치로의 형을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했죠. 네코는 이미 타마의 약으로 인해 인간으로 돌아왔고 탄지로는 무이치로에게 인간이 되는 약을 건네줬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는 유이치로에게 그 약을 줬고 유이치로는 그 약을 먹게 되며 혈기의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죠. 무이치로는 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형이 혈기였을 때 많은 기살대원들을 죽인 죄값은 내가 대신 치르겠다며 혈기에 이용당해 아무것도 몰랐던 형은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귀살대 검사들은 사실 너희 형제가 아니었으면 우린 영원히 무장이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어찌되었건 너네 형제는 기살의 영웅들이니 일어나라고 했죠. 그러자 토키토 형제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는데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에게 다녀왔어 라고 말했고 무이치로는 어서와 라는 말을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나리오도 끝이 나게 되었네요. 사실 토키토 형제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아 중간에 빠르게 마무리를 지으려고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유이치로라는 원작에선 거의 활약을 하지 못했던 캐릭이 나오는 시나리오였기에 이번만큼은 예정대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